당신은 지금 삶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끝없는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계신가요? 어쩌면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항상 자금 사정이 불안할까? 평범한 시민으로서 삶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기분은 왜일까? 하는 막연한 고민과 초조함을 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물음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탐구할 시대의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한때는 소비활동이 경제적 활력을 상징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곧 삶의 여유와 풍요를 의미했죠. 지갑의 두께와 시장의 활기가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제 소비는 단순한 번영의 표식을 넘어 그저 숨쉬고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얻는 행위 자체가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극명하게 달라진 지출의 양상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단면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단순히 개인의 불합리한 지출 습관 때문이라고 자신을 탓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겪는 경제적 고충이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해드릴 것입니다. 실은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한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들이니까요. 불분명하게 자리했던 마음속 불안의 근원을 명확히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현실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 함께 숙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옛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시기, 가령 1980년대의 보통 가정을 떠올려 봅시다. 주말이면 백화점을 찾아 마음에 드는 의류를 고르고 온 가족이 외식을 즐기는 모습은 그 시절의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장래를 위한 여유로운 자산 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했던 시대였죠. 통장에 꾸준히 쌓이는 저축액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주택 마련의 꿈 또한 실현 가능한 목표로 믿어졌습니다. 지출은 곧 삶의 수준을 높이는 방편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의 우리는 어떤가요?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채우려다 몇 번이고 가격표를 확인하며 망설이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과거에는 선택의 영역이었던 외부 식사는 이제 특별한 날에만 가능한 사치가 되어버렸고 매달 도착하는 공과금과 식료품 비용은 숨통을 조여오는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에어컨 한번 가동하기 전에 요금 폭탄을 염려하고 겨울철 난방비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는 일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이처럼 지출이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번영의 상징이었던 반면 지금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제로 그 의미가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현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중산층이 직면한 소비 활동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개인의 재정이 빈약해지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과 다음 세대의 기회마저 빼앗아가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생활이 빠듯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애써 일해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할까요? 지난 시간에는 지출이 풍족함의 대명사에서 생존의 필수 요소로 바뀌어버린 현실을 논했습니다. 이제 그 변화의 근본적인 이유를 좀 더 깊이 탐색할 차례입니다. 이전 고속 성장을 구가하던 1980년대나 90년대만 해도 일반 시민들의 지출 양상은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유롭게 백화점에서 가족 의류를 고르고 주말엔 근사한 외식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아이들의 학원비나 미래를 위한 투자 계획 역시
큰 걱정 없이 세울 수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저축하고 남은 금액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꺼이 투자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소비가 가치로 인정받던 시기였습니다. 지출은 단순히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넘어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하는 희망과도 같았다고 할까요?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같은 중산층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가지만 우리는 매달 날아드는 청구서와 씨름하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거의 정체 상태였는데, 반대로 삶의 필수적인 비용은 무섭게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수십 년 전과 비교해 몇 배나 뛰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제는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평생을 벌어도 서울에 자기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농담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주택 비용만이 문제일까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이라면 교육비의 압박을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사교육 시장은 과열되고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아프면 의료기관에 가야 하지만 혹시 모를 의료비 폭탄의 마음을 졸이는 일도 잦아졌죠. 과거에는 선택의 영역이었던 문화활동이나 여가생활은 이제 감히 엄두조차 내기 힘든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점심 풍경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동료들과 근사한 식당에서 여유를 즐겼지만 이제는 구내식당이나 편의점 도시락 혹은 직접 준비한 식사로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이 더 보편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지출 습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는 급증하면서 보통 시민의 삶은 점점 더 고달파지고 있는 것이죠. 한때는 사회의 견고한 중추 역할을 했던 중산층의 기준마저 모호해지고 실제 체감되는 경제 상황은 악화되는 현실을 우리는 구체적인 수치와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늘 생활이 빠듯할까?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개인의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려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동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만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려 좌절하기보다는 이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야 할 때입니다. 문화생활이나 여가활동이 줄어들면서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은 부모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과거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풍요로운 삶은 이제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짠테크나 무지출 챌린지와 같은 새로운 재정관리 방식이 단순히 절약을 넘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비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출의 위축은 단순히 개인의 지갑이 얇아지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과 미래 세대의 기회마저 앗아가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비용이 드는 현실이 계속될 때 중산층이라는 사회의 중추가 무너지고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암울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공감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단순히 개인의 재정이 위축되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삶의 기반과 미래 세대의 희망마저 위협하는 이 거대한 구조적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막연한 초조함에 휩싸여 좌절하기보다는 이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지출 구조와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소비 습관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의 결과임을 인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이 바로 무력감에 빠지지 않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어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한숨 쉬는 대신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원인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거대한 사회경제적 흐름 앞에서 개인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 큰 물결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죠. 무엇을 구입할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은 단순히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심코 선택하던 물건 하나라도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지지하거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출을 지향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불필요한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나의 성장을 돕는 경험에 투자하는 식으로 소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이러한 개인의 각성은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으는 집단적 논의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중산층의 붕괴는 곧 사회 전체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공동의 숙제인 것이죠. 단순히 정부나 특정 계층에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 절실합니다. 정책 입안자부터 기업, 그리고 시민 개개인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지출의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지출이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로 지출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하는 것이죠.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지출, 소외된 이웃에게 힘을 보태는 윤리적 지출, 그리고 나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지혜로운 지출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와 능동적인 행동만이 우리가 지금 처한 무력감에서 벗어나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겁니다. 막연한 절망감에 갇히는 대신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때인 거죠. 과연 우리는 삶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이 현실 속에서 지출의 본질적인 의미를 어떻게 되찾고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모두의 지혜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삶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이 현실 속에서 지출의 본질적인 의미를 어떻게 되찾고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주체적인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재정이 빈약해지고 생활이 힘들어지는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소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붕괴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이 급격히 시들고 미래 세대가 품을 수 있는 꿈과 기회마저 송두리째 빼앗아 간다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삶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세상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에 견고한 중추 역할을 해왔던 중산층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겁니다.
결국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사라지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암울하고 절망적인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경고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저 막연한 무력감에 젖어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을까요?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직시해야 할 때인 거죠.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하고 강력한 공감대가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출 구조와 경제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막연한 절망감에 빠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